자, 오늘부터 짜라투스트라 강독을 해볼 건데요. 네, 서문 1장부터 한 네, 번씩 읽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서문 1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어찌님이 읽으세요. 네. 서문 1장 하산. 자라투스트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겼고 10년 동안 한 번도 지치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던 중 마침내 그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네. 별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쵸.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없죠. 내용이 네, 없기는 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짜라투스트라의 나이가 언급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 30살이었다가 네, 이제 10년 동안 뭘 했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짜라투스트라의 나이가 40살이라는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40살의 짜라투스트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아무튼 다시 40살의 짜라투스트라가 나타나는데 네.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이다. 왜냐면 음, 이 이후로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 처음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뭐 백발이 됐다 정도까지는 나와도 네, 40살에 대한 짜라투스트라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굳이 안 짚어봐도 상관없기는 한데 네. 일단 본다면 이 음, 나이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 음, 그런데 버찌님은 짜라투스트라가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가 네, 이 네 줄만 봤을 때 네.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음, 어, 10년 동안 계속 산속에서 고독하게 지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변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독하게 지내서 10년 동안 지냈으니까 네, 공부도 너무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고독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고독하게 지내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서,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네, 이런 의미도 볼 수도 있죠. 근데 마냥 그런 의미도 좀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라투스트라가 마음이 변한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산속에서 있어서 변한 게 아니라 단순히 네. 40살이라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변한 거다. 이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요? 나이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걸 알려면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네,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짜라투스트라가 네, 30살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 후수를 떠나 산으로 가잖아요. 네, 이때 이게 왜 가냐면은 이때 가는 이유가 서문 2장에서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네, 서문 2장에서는 늙은 성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30살쯤에 네, 산에 올라갈 때 네. 입가에 혐오감이 있고 눈빛이 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마음에 죄를 지고 간다. 죄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산으로 걸 올라갈 네. 때는 좀 우울한 상태였다 이 말인 건가요? 그쵸. 뭔가 절망적인 상태였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도시 뭐 고향이겠죠. 네, 고향에서 뭔가 절망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고향을 떠났다. 음, 이거요. 부조리한 사회에 질려서 떠났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 전반에서 언급되는 짜라투스트라가 네, 부조리한 사회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난 듯한 뉘앙스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어, 뭐 나중에 이제 자기와 비슷한 동료 은둔자에게 네, 사람들 사이에 있지 말고 고독 속으로 도망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아, 때문에 네, 이 30살의 짜라투스트라가 고향의 호수를 떠난 이유는 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부조리한 음, 사회에 질려버리니까 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지쳤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도 30살까지 살아보니까 지긋지긋하더라.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30살이 되어서 뭔가 세상에 대한 절망이랑 좌절감을 느끼고서 네. 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지낸 다음에 네. 이제 산속에서 네. 아,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정신과 고독을 즐겼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공부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사색을 하고 탐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싫었나 보네요. 10년씩이나 계속 산에 있을 정도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회에서는 특정한 생각만을 강요하지 자유롭게 사고하는 걸 막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생각도 얘기해보고 저기서 저 사람하고도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서 막 생각을 얘기하죠.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니까 의견을 음, 물으러 다닐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음, 이제 자라투스트라 마음껏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네. 산속에서 혼자 이제 어,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음,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를 했다. 네. 근데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몇 살이 됐냐면 40살이 된 거예요. 음, 이 40살이라는 게 조금 네. 중요한데 네. 40살이 됐다는 거는 네.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나이예요. 아, 그쵸. 이제 아무리 동안인 사람들도 이제 40살부터는 이제 조금 나이 든 티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쵸. 나이 든 티는 뭐 30대부터 나긴 할 텐데 네. 좀 더 그래도 확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는 게 40 즈음이라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네. 이 40살이 되게 되면은 네. 어떤 걸 느끼냐면 늙어간과 죽음에 대해서 염두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나의 앞날 미래를 떠올릴 때 네. 나는 어떤 식으로 늙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음, 40살이란 나이가. 어, 근데 이 나이에 네. 자라투스트라가 도달을 한 거죠. 어,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간 거죠. 어, 그렇다면은 자라투스트라는 과연 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네. 계속해서 혼자서 공부를 할 거냐, 네. 이거랑 네.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얻어낸 것들을 네. 남들한테 전하고 네. 그래서 남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퍼뜨리고 네. 점점 더 올바른 이해가 세상에 퍼져나가게끔 할 거냐. 어, 이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네. 10년이면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40살이 됐고 이제 늙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50살에 돼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네. 뭔가 자립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고 네. 생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점점 잃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어, 나이가 들수록 자유를 점점 잃게 되니까 네. 그 자유를 내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네. 그럴 나이일 때, 그럴 수 있는 나이일 때 뭔가 내려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몸이 아프기 시작할 거고, 네. 뭐 뭔가 침침해질 수도 있고, 더는 현명한 얘기도 못 할 수 있고, 네. 사람들한테 호감도 더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때 하자. 이렇게 봤을 수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맞닥뜨리면서, 네. 그래,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 어, 암들이 이대로 내가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찾아낸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어, 내가 죽고 나서도 이어갈 수 있게.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철학책은 네, 말은 철학책이지만 네, 중년의 나이가 된 주인공,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죠. 네. 중년의 짜라투스트라가 자기의 지식을 알리기 위한 여정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신의 이거를 지식을, 네, 알리는 장인 거네요, 서문 1장이. 그렇죠. 자신의 지식을 알리고, 그 네.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좀 드러내고 있다. 이제 담고 아, 있다. 어느 정도 그 설정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1권 21장이나 네. 1권 22장이나 네.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후계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종합해서 보면은 자라투스트라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보면은 네. 여기서의 40살이라는 나이가 네. 꽤나 작용했을 거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네.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에 더 가깝죠. 물론 어, 각 에피소드마다 각 장마다 네. 자라투스트라의 생각을 담고 있지만 네. 큰 틀은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네.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사건들을 경험해 가면서 네. 감정적 변화를 겪고 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약간 문학적인 책이라고 봐야 좀 더 맞아요. 아, 진짜 철학책 중에서 왜 유명하고 재밌는지 알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음,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네. 마흔이란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음, 말할 수도 있고 네.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염두하면서 네. 이제 하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1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들쯤을 보면은 네. 자라투스트라가 나는 태양처럼 저물겠다라고 그래요. 내가 아, 태양, 너처럼 내가 저물겠다. 태양아, 내가 너처럼 저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태양이 저문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네. 결과적으로는, 태양이 저문다. 저무는 시점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 정오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정오가 이미 지났다는 얘기인데, 네. 자라투스트라의 나이 40살도 인간의 나이를 네. 태양의 일주운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40살은 이미 정오를 어느 정도 지난 나이예요. 아, 인생의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나이네요. 약간 제2의 사춘기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 태양이 어느 정도 저무는 시점하고 40살이라는 시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데 짜나투스트라는 태양아, 너가 바닷속으로까지 빛을 비추지 않냐. 네.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저물어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처럼 죽어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너처럼 아, 늙어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지금 네. 자라투스트라가 네. 계속해서 자기가 인생의 정점이 지났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게 일장 하산에 대한 내용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와, 있죠. 근데 뭐 되게 물론 예, 문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40대를 어떻게 음, 보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쓴 시기도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정을 음, 태양과 짜라투스트라라는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문학적으로 철학책으로 담은 게 그렇죠. 아마 진짜 자라투스트라를 네. 니체가 쓸 때 니체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37, 38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 완전히 완성하는 게 40대? 41살?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네. 관련이 좀 있다. 니체 역시도 37살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썼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 이 나이가 네. 30살과 10년이 지난 40살이란 나이가 좀 약간 음,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와, 되게 그래서, 재밌네요. 이렇게 그래요? 막 태양에 비유해가지고 네, 40살인 자기 나이를 태양이 지기 시작한 그때다. 나도 네, 너처럼 저물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네네. 표현한 게 되게 철학자 치고는 엄청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예전에 버찌님도 보셨겠지만, 네, 이 자라투스트라 책이 좀 약간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감동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책이 그래서 문학적으로 좀 가치가 좀 있다라고 할 음,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다음 구절 그럼 볼까요? 네, 자, 이 다음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고 네.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태양 앞에 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위대한 별이여. 네가 빛을 비출 존재가 없다면 너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네. 태양이랑 대화하는 여기서 장면이네요. 그렇죠. 태양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네, 근데 이 태양이라는 개념이 네. 자라투스트라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 아, 맞아요. 계속 여기서만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만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언급이 되는데 네. 이 태양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음,
태양이 왜 위대한 별로 불리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태양이라는 거는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음, 빛을 비추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빛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사물을 왜냐면, 올바르게 파악하게끔 도와주는 거요? 왜냐면은 이 네. 빛이 없으면 네. 우리가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빛이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사물을 파악하게 해주는 거,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것 해가지고 네. 빛이라는 거는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음,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빛이에요. 어, 그게 근데 태양이고요? 근데 이 빛을 발산하는 게 태양인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풀이가 되냐면, 네. 보게 되면 네. 태양은 올바른 이해를 전하는 것, 전하는 존재, 이런 의미로까지 해석이 돼요. 어,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중에는 네.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을 태양으로 비유를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곧 올바른 이해를 전하는 존재다. 올바른 이해를 전하는 존재라고 해서 네. 태양처럼 비유를 해요. 이게 아마 2권 9장인가? 밤의 노래였나? 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네. 자신의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 네. 다음에 여러 장면에서 자신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처럼 저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자신은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올바른, 앞에서도 이제 네, 자기가 얻은 지식을 전하러 내려간다 했으니까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전하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사족을 더해본다면, 네. 이 태양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은 네. 플라톤의 국가 6권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어, 소크라테스가 이제 조음의 이데아를 표현할 때 태양과 관련해서 하는데, 네. 이제 니체도 이거를 가져다 쓴 거예요. 아, 니체도 철학자니까, 예. 예, 공부를 많이 니체가 이제 했겠네요. 그렇죠. 니체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네.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비판도 했고, 네. 이미 공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음, 이런 태양 개념을 차용해서 썼다. 이렇게 네. 보여진다는 거죠. 아, 예. 근데 그렇네요. 이 네. 다음 문구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네. 태양이 올바름을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네. 올바름을 전하든 말든 일단 빛을 비추는데, 네. 이제 이 빛을 받을 존재가 없으면 네. 태양은 허스로, 허스로 이 빛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네가 빛을 비출 존재가 없다면 네.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앞에서 짜라투스트라가 네.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걸 전하러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자기를 태양에 비유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태양이 빛을 비출 존재가 없다면은 내가 가진 지식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알아줄 사람이 그쵸. 없다면, 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저 행복하지 않다. 아,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마음이 변화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군요. 이거랑 근데 관련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빛을 받아주는 존재가 없다면 참 애석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 애석함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아까 말한 2권 9장인가? 거기서 네. 이제 밤의 노래에서 나와요. 아, 굉장히 애석해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태양의 빛을 받는 존재로 있다면 네. 나는 그 태양한테서 엄청 빛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랐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밤의 노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근데 나한테는 네. 그런 존재가 없어. 그래서 너무 슬퍼라고 말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황하고 관련이 되긴 하죠. 아, 예. 그렇네요. 어쨌든 네. 이 태양이 네. 올바른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받지 않는다면 네. 정말 슬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음,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이제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네.
네, 읽어볼까요? 10년 동안 너는 내 동굴로 떠올랐다. 나와 내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너는 너의 빛과 빛의 길에 질려버렸을 것이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태양이 네. 10년 동안 동굴로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년 동안 네, 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동안 공부한 거를 저렇게 표현한 건가요? 그렇죠. 네. 태양이 이렇게 떠서 네. 빛을 비춰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짜라투스트라가 나는 올바른 이해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공부를 했다. 네. 네. 그러면 태양은 지식 같은 건가요? 태양은 네.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사실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조음의 이데아를 말해요. 플라톤에게서 네. 그 국가에서 언급될 때 태양이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데 네.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음. 조음의 이데아가. 네. 조음의 이데아라는 이거 자체가 이 조음의 이데아가 어느 정도 어떤 사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건 좋은 거, 훌륭한 게 돼요. 아. 그래서 이 조음의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 조음의 이데아, 사물 안에 숨겨진 조음의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통치자가 네. 통치자는 조음의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음. 하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 조음의 이데아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예, 왜냐면 빛이 비춰주니까 네. 그 빛이 비춰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빛이 비춰진 세상을 바라보니까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이렇게 가는 플라톤의 거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네요. 저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를 싫어하긴 하는데 싫어해요, 이때 니체가? 예, 싫어요. 왜냐면은 이 플라톤에 의해서 네. 이성에 대한 집중이 좀 커졌고 네. 이성을 좀 중요시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시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교조주의가 좀 생겨나요. 그 교조주의가 어디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교리, 네.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는데 네. 맹목적으로 따라요. 그래서 아. 이성과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본능을 억압하는 식의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니체가 봤을 때는 이성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성이 만능이 아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본성을 억압하는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보면은 플라톤이나 뭐 네. 스토아 학파나 이런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아. 쪽에서 육체를 경멸하고 네. 이성을 중시하고 정신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어 이런 이런 교육을 지금 플라톤이 처음 얘기를 했고 네. 처음 하진 않았겠지만 플라톤이 중심적으로 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교리나 학설을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육체를 무시하고 이성이나 정신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고 아니다 싶은 건 비판하고 그랬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냥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이제 세상에 미친 악영향도 있지만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음. 수가 있겠죠. 음. 음. 아무튼 이 네.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이제 따라했다, 아. 차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게요. 동굴 표현 쓴 거 보니까 그 유명한 네. 비유 있잖아요. 플라톤의 동굴, 그렇죠. 이데아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그 그림. 그렇죠. 동굴 비유 할 때 나오는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와 내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너는 너의 빛과 빛의 길에 질려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이제 독수리, 자신의 독수리와 뱀이 있었기 때문에 네. 태양은 질리지 않았다. 네, 이 그렇네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독수리하고 뱀이 뭐길래 과연 태양이 네.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전하는데 질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독수리와 뱀이 약간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말인가요? 조력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여기서 나와 나의 독수리와 뱀이기 때문에 네. 이 독수리와 뱀은 자라투스트라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라투스트라의 특징. 음,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네.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거를 마치 동물로서 표현을 한 거죠. 어, 독수리와 뱀이 어떤 성질이 있길래 자라투스트라의 성질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랑 뱀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는 서문 10장에서 좀 언급이 돼요. 서문 어, 10장에서 독수리는 자부심으로, 네. 자부심이나 긍지로 언급이 되고요. 뱀 같은 경우는 현명함으로 언급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보고 가장 긍지 높은 동물, 뱀을 보고 가장 현명한 동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어,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의 긍지, 자라투스트라의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뿌리는 과정에서 질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은 긍지랑 현명함이 네. 태양과 어떤 관련이 있냐, 아,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긍지 같은 경우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로서 갖는 긍지예요. 아, 네.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가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자라투스트라의 긍지라고 한다면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가 갖는 긍지인데 네. 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가 갖는 긍지가 뭐냐면은 네. 자기가 부조리를 따르지 않고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아까 공부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긍지가 있었다. 그렇죠. 아,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고 네. 나는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는 거에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향에 대해서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네. 이걸 해서 나는 독수리를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네. 뱀 같은 경우는 뭐 현명함인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말해요. 어,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네. 나와 내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이 말은 네. 내 내가 가지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성향과 네. 그 다음에 나의 뛰어난 지적 능력이 없었다면 네. 태양은 너의 태양 너는 빛의 길에 아니 태양 너는 너의 빛과 빛의 길에 질려버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나한테 성향과 네.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는 질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아까 전에 태양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지식을 제대로 전달받고 지적 생활을 하려면은 네, 지적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네, 긍지와 그리고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뛰어난 두뇌. 네, 이게 필요하다. 그쵸. 그 두 그거를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독수리와 뱀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쵸.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네. 올바른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아, 게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네. 부조리한 것에 더 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거에 쏠린다는 얘기죠. 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올바른 거를 계속 전해주려고 하면은 관심이 있겠냐는 건데 없겠다는 거죠. 그쵸. 이 지식도 좋아하는 사람들만 받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필요하고 긍지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올바른 이해를 알려주는데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바보예요, 완전. 그러면 어, 그 사람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생각보다 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거네요. 그렇죠. 지적인 능력과 그 네. 다음에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향이, 네. 성품이 타고나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없었다면이요? 네, 없었다면이라는 건데 네. 왜 이게 문제냐면은 네.
짜라투스트라가 이걸 언급을 할 때 네. 나와 내 독수리와 뱀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아, 아까 전에 짜라투스트라의 특징들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인데 네. 이건 결국에는 뭔 말이냐면 내가 없었다면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없었다면 네. 태양의 빛을 받을 사람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조음의 이데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완전 무결한 그 지식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 이런 나밖에 뜻인가요? 없었다. 와, 이제 이 엄청난데요? 세상에서 네. 이 세상에서 나밖에 이걸 안 받았다 이 얘기예요. 어, 예.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근데 뭐 자라투스트라든 니체든 계속 하는 얘기가 네. 이거기 때문에 뭐 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태양한테 올바른 이해를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나마저 어, 없었다면 너는 질려버렸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엄청난데요? 예. 성격이 아무튼 엄청 이처럼 대범하네요. 뭐 대범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네.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아무튼 다음 구절을 네. 볼게요. 그러면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너를 기다렸었고, 너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였으며, 너의 베품에 감사해 했다. 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앞서 했던 얘기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별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 없는데 음, 태양이 나타나서 짜라투스트라에게 빛을 전해줬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짜라투스트라는 이런 태양의 빛, 네. 올바른 이해를 매일 기다리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라투스트라가 태양을 네.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너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였다라는데 이 풍요로움은 올바른 이해를 말해요. 그 지식 예. 같은 거죠. 좋음의 이데아요. 그렇죠. 정신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것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올바른 이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당연히 베품에 감사해 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음, 네. 여기 간단하니까 그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읽어볼게요. 네. 네, 보라. 결국 나는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내 지혜에 실증이 나버렸다. 이제 내게는 내가 모은 꿀을 얻고자 하는 손들이 필요하다. 어,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자기 지혜에 실증이 났다 그러죠. 이 어, 태양한테서 지혜를 받았는데, 네, 꿀을 받았는데, 네, 자기 지혜에 실증이 났대요. 이 실증이 난 이유가 뭐냐를 보면은 네. 앞서 말한 40살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음, 왜냐면 이 지혜를 네, 그냥 흔하게 보면은 너무 많이 모아버려서 질려버렸다는 식으로 되겠지만, 네, 40살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지혜를 모으긴 많이 모았는데, 네.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거 모으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나누면 좋겠다. 내 걸 좀 누가 네,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되게 재밌게 표현했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래서, 꿀 버리고 그 네. 꿀을 얻어줄 손들이 필요하다. 네.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아마 유고가 따로 있긴 한데, 네. 이 꿀을 많이 모은 벌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요? 이미 이제 꿀을 얻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해야 돼서 집으로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네요.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네. 이제 그 꿀을 모은 이후의 상황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뿌리거나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짜라투스트라가 마흔이 돼서 산을 내려가면 세상에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네. 약간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단순하게 어, 보면은 그냥 지식이 많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쌓을 지식도 없고 이제 그만 네. 내려가자 이런 뉘앙스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네. 이제 지혜 쌓는 것보다 네. 나누는 일에 더 투자하고 싶다는 마인드로 음,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동물 비유를 들고, 네. 이번에는 꿀벌 비유를 들고, 네. 진짜 엄청, 어떻게 보면 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네요. 그렇죠. 니체가 보다 보면은 네.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게 많아요. 어,
네, 잘하는 게 많은데 네. 그건 이제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될 테니까 네. 이렇게 보고요. 다음 네. 문장 볼까요? 네. 네. 읽을게요. 네. 이제 나는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부를 기뻐할 때까지. 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강독을 했을 때에도 서문 1장은 쑥쑥 넘어가는데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제일 좀 해석하기를 좀 어려워하셨던 구절이에요. 그러게요. 표현이 좀 네.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몇 개 보이네요. 저 이게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살짝 대충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알듯 말듯 하니까 좀 애매해지는데 네.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자라투스트라가 선언을 해요. 나는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 네. 언제까지 나눌 거냐면 가난한 이들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이 기뻐할 때까지라고 그래요. 어,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가난한 이들이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네.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게 두 번째 현자들이 나오는 문장에서는 현자들인데 현자면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어리석음을 기뻐한다 그러고 또 네. 마지막 줄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네. 가난하면은 뭔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기뻐한대요. 네. 되게 말장난처럼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네.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대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보게 되면 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이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전에 니체 책에서 봤던 건데 네. 사제들을 가리켜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음. 사제들을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부분으로 보면은 네. 약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현자다 아.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제나 네. 대중 지식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게 짜라투스트라가 이 책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제랑 대중 지식인들을 다 비판해요. 왜요? 걔네들은 대중을 위한 지식을 전할 뿐이지 네. 올바른 걸 전하지 않는다. 대중을 위한 지식이랑 올바른 거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네. 대중은 올바른 것보다는 네. 그냥 자기들 부조리한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해주고 네. 그다음에 자극적인 대중이 원하는 아. 거는 자극적인 지식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자라투스트라 얘기할 때 자극적인 지식들은 올바른 게 아니고 올바른 이해들은 되게 무미건조하고 조용하다 이래요. 음. 되게 그렇게 엄청 재미없고, 대단하고 예, 어, 요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지금 대중 지식인이나 사제들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고 뭔가 아.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음.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계속해서 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릇된 사람들이다라고 어, 지적을 해요. 약간 오늘날 막 거짓 뉴스 같은 거 유튜브에 퍼뜨리고 막 그런 거짓 뉴스, 사람들은 그쵸. 건가요? 거짓 뉴스도 그렇고 이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잘못된 얘기를 안 한다고 평가를 받는다고요? 아, 저 현자들이, 그러니까 니체가 네. 비판하는 저 대중을 위한 현자들의 말이 무조건 맞다. 아니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네. 저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아, 예,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당시 평가로는 이 사람들이 네.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음, 올바른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자체에서는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이. 어,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힘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이 얘네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현자가 네, 대중 지식인과 이제 음, 사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자라투스트라는 여기서 보면은 베풀고 나누고 싶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뭘 나누고 싶냐면 자신의 알을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자기가 그쵸. 태양을 통해서 배운 네, 알을 나누고 네,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올바른 이예요. 올바른 이해. 어, 올바른 이해죠. 좋음에 이대하여. 그렇죠. 좋음의 이데아를 통해서 배운 올바른 이해가 해당이 되죠. 음,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라투스트라가 올바른 이해를 전하게 되면은 네, 앞서 말했다시피 사제나 대중지식인들은 그릇된 걸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라투스트라의 올바른 이해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릇된 걸 전했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 그래서 얘가 나눌 때 네, 얘네들이 이 사제와 대중지식인들이 네,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네, 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기뻐할 거라고 봐요. 어, 그래도 저 현자들이 완전 답 없는 현자들은 아니네요. 자기의 일-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를 기뻐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의미로 보긴 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기뻐할 때까지예요,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내가 알물 네, 올바른 이해를 얘네들한테 전해줄 거야. 네.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리석음을 기뻐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기 얘네들이 마지막 문장에 기뻐할 때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네, 현자들이 계속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하겠죠. 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너희가 네. 나 어리석네. 그러네, 나 문제가 있었네라고 하면서 아, 기뻐할 때까지 한다는 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거의 숟가락 살인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게요. 숟가락 살인마 느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음, 적절하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이걸 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는 사제나 대중지식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닫고 네. 그것을 기뻐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음. 괴롭히겠다는 거네요. 대중 지식인들을. 근데 사실 이게 괴롭히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 원래는 자라투스트라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리석었네. 이제 어리석은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안 어리석을 수 있겠네. 와, 엄청 기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라투스트라가. 아, 그래서 이제 이 현자들도 네, 내가 어리석었네. 이제 안 어리석지 않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기쁘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죠. 그쵸. 원래 보통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지적하면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기보다는 기분 나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한다고.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이게. 아, 그렇네요. 이 현자들 입장이 아니라 네, 자라투스트라, 나는 어리석은 거 깨달으면 기뻐.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가 올바른 이해를 전해주면 네. 어리석음 깨닫고 기뻐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되게 재밌게 표현했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질적 가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자라투스트라도 자신이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 네, 억지로 부유하려고 하지 않고 네. 사회에 속하지 않을수록 음, 가난할수록 소박할수록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네. 사회와 연관된 일이 적다. 이렇게 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나 니체 같은 경우는 사회로부터 벗어날수록 인간한테 이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가난한 이들 같은 경우는 소박하게 사는 사람, 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은둔자들이나 사회를 좀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부가 있어요? 어떤 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부를 언급하게 되냐면은, 네, 이 사람들은 그 은둔자들이나 사회를 기피하는 탐구자로 보게 되면은, 네, 이 사람들은 그 대중적인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네, 그쵸. 대중적인 어떤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대중적이지 않은데, 이 얘기는 왜 대중적이지 않냐면은, 탈사회, 탈사회적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좀 사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성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탈사회적 성향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 네,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이라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아, 너희들 왜 이런 성향이냐, 네, 사회적으로 해라. 이런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네, 자라투스트라가 나타나서 이런 올바른 이해를 전하게 될 텐데, 네, 자라투스트라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기피하고 은둔하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이로운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랑 자라투스트라의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음, 그러면은 자라투스트라가 전하는 이 올바른 이해들은 네, 이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를 그 공언해주는, 인정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네, 잘 살고 있다. 음,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아,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성숙한 사람이구나. 내가 음, 더 되게 뛰어난 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어, 아, 그러면은 저 부라는 게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예, 정신적인 부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부다. 근데 그 정신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회를 기피하고 이제 혼자서 지내니까 이제 그렇죠.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부조리한 소식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정신적으로 있고, 부유하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짜라투스트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나와서 총대 메고 네. 올바른 게 뭔지 알려줄게 해서 알려주면은 그래, 내 말이 역시 맞았어. 짜라투스트라도 저렇게 말하잖아. 나도 잘못한 게 아니야라고 이제 된다 이거죠. 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잘 살았네. 네. 나 진짜 잘 산 거 맞았네 하면서 네. 기뻐지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어, 있는 거죠. 네. 음, 아무튼 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고 네. 다음을 볼까요? 네. 읽을게요. 네. 네. 이를 위해 나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리라. 저녁이면 바다 너머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 빛을 비춰주는 너처럼 말이다. 아, 넘치도록 풍요로운 별이여. 산 아래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너처럼 저물어야 한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네, 이제 앞에서 네. 이제 저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게 바로 보- 나오네요. 네, 바로 나오게 네,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저문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자기 역시도 저물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오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네. 아, 나도 태양처럼 저물 거야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나도 너처럼 높이 네, 올라가고 싶어를 하지 네, 너처럼 저물 거야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 이 시점을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네. 이 정도 시점에 있다. 정오를 음, 지난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물기 직전이다. 짜라투스트라든 그렇죠. 짜라투스트라든 태양이든 이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은. 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려갈 거냐? 네, 나도 깊은 곳으로 내려갈 건데 너처럼 내려갈 거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너처럼 내려갈 태양이죠? 거야. 네, 태양이죠. 태양. 어, 그리고 저녁이면 네, 바다 너머의 지하 세계로 네, 내려가서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데 네, 이 지하 세계가 이제 지금은 그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태양이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내려가잖아요. 해가 질 때 네, 바다로 네.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저승을 간다라고 봤었는데 네네. 되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하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신화에서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아, 이 지하 세계가 결과적으로는 네, 이 지하 세계가 네. 이제 부조리한 사회로 도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어, 이걸 의미하게 된다. 왜냐면 태양은 지하 세계로 갔지만 네. 짜라투스트라는 부조리한 세계로 가니까 아, 와, 되게 네, 재밌게 표현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그 대비되는 구조를 줘서 네, 네, 어 내가 가는 부조리한 사회, 네,
지하 세계나 다름없다. 되게 이런 표현이 식으로 동화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같아요. 근데 이 지하 세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죽은 곳이나 네네,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자라투스트라 관점에서는 네.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시체 같다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보는 것도 네. 괜찮은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시로 가는데 부조리한 네, 사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태양도 바다 너머의 지하 세계로 간다. 그렇죠. 근데 사실 네네. 네,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지구과학 이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태양이 아래로 가니까 네, 지하로 가네? 이렇게 본 거를 자기가 지금 부조리한 사이로 가는 거에 네, 이렇게 겹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네. 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근데 여기 원래는 이제 지하 세계 같은 네. 경우도 이 지하 세계도 다른 번역에서는 저승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 네, 저승으로 내려간다. 근데 네. 어 저승이라는 곳이 네네. 사실 그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내려가고 싶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기피하는 이제 곳이죠. 억지로 내려간다. 아, 억지로 내려간다는 뉘앙스도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은 이 태양은 네. 저녁에 네. 바다 너머 지하 세계에도 빛을 비춰줘요. 아, 그러니까 네네. 가기 싫은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평등하게 대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 약간 속에서도 계속 올바른 걸 외친다. 뭐 이런 그쵸 그런 건가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 인류애적 다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 성숙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네. 저승에는 굳이 안 비춰도 돼요. 네네. 그냥 빛을 받고 싶은 사람만 비춰도 되는 건데 네. 자라투스트라가 이대로 그냥 내려간다는 거는 네. 그 마음에 네. 성숙함,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나도 너처럼 네.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넘치도록 풍요로운 사람으로서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자라투스트라 내려가는 이유는 네. 그냥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 의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어, 된다. 왜냐면 지금 어디는 내 마음에 드니까 햇빛을 비추고 네. 어디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비추겠다. 이러면은 약간 쫌팽이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도 비추고 여기도 비추고 너희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거야라고 음, 하면은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이 자라투스트라가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올바르냐라고 보면은 네. 양쪽 다 비춰주는 게 올바르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그것을 환경에서도 나는 올바른 걸 전하겠다. 그쵸. 이런 짜라투스트라이자 네. 니체이자 짜라투스트라의 신념이 또 저렇게 네. 문학적으로 재밌게 표현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아, 인류애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인류애. 그쵸. 예.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나중에 아마 자기가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할 텐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인류애를 표현을 하고 있다. 아, 넘치도록 풍요로운 인류애 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태양처럼 네.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산 아래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네. 이건 제가 의역을 했어요. 네. 원래는 그냥 내가 내려갈 곳에 사람들이 말하듯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산 아래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너처럼 저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저물어야 한다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번역서에서 몰락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돼요. 어, 몰락해야 한다. 근데 몰락한다랑 이게 저물다랑 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나오는데 네. 저는 이 번역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 네. 이제 저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독일어로 보면 운터게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 운터게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띠냐면 네.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띄어요. 음, 근데 이게 몰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내려가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대체로 이걸로 하는데 네.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번역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 태양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듯이 나도 부조리한 사이로 내려갈 거야라는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두고서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이라고 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자라투스트라가 그냥 지내면 되는데 네. 굳이 내려갔다. 음, 굳이 몰락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네. 자라투스트라가 태양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가 원해서 간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몰락하다보다는 저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어, 가야 맞다고 그러니까 봐요. 똑같이 인터게인이란 내려가는 건데, 그거를 네, 저물라라고 표현해야 되냐, 아니면 몰락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근데 대체로 네네. 제가 본 번역서들은 다 몰락해야 한다요. 아, 근데 네. 이 인터게인이라는 표현이 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태양이 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지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니까 네. 저물어야 한다라고 봐도 사실 음,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몰락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부분들은 네. 대체로 저물어야 한다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저물어야 부분. 한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네, 명성이 추락해서 유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물다가 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너처럼 저물어야 한다가 더 맞는 느낌이 있죠. 음, 아무튼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네, 다음 볼까요? 네, 네, 다음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길. 너무 큰 행복도 시기 없이 볼 수 있는 너, 고요한 눈이여. 넘치려 하는 이 잔을 축복해 주시길. 잔에 담긴 황금빛 물이 흘러나와 네 기쁨의 광채를 사방에 퍼뜨릴 수 있도록.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나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라투스트라의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 통해서는. 어떤 심리예요? 저게? 이 부분을 보면은 자라투스트라가 네.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행복도 시기 없이 볼 수 있는 너. 너가 이제 태양이겠죠? 자, 고요한 눈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질투가 없다. 이런 음, 건가요? 태양이 아까 전에 좋음의 이데아라 그랬으니까 네. 좋음의 이데아는 질투가 없다? 약간 아, 근데 네. 사실 그건 태양의 관점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네. 자라투스트라의 심리인데 이 태양이 이제 고요하다, 네. 성숙하다 이런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태양을 되게 성숙하다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행복도 시기 없이 볼 수 있는 너라고 언급한 부분이에요. 어. 왜냐면은 자라투스트라가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축복해 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너무 큰 행복도 시기 없이 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 축복을 받는 대상이 네. 큰 행복을 이루더라도 네. 너는 아무렇지 않잖아 이 얘기예요. 그죠? 네네. 그쵸? 너가 날 축복해줘도 네. 내가 큰 행복을 받게 되면 네. 너 질투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날 축복해줘. 음. 이 얘기인데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어. 내가 아, 이 언젠간 얘기죠. 누릴 것이다. 내가 누릴 텐데 네. 너 이거 질투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 축복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여기서도 짜라투스트라의 그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 네.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 또 저렇게 표현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지금 엄청나게 네. 어떻다? 희망적이다. 네.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굉장히 희망적인 어. 상태에 있다. 네. 마치 소년 만화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한테 이제 와 이제 나는 올바른 일 세상이 전할 텐데 네. 앞으로 나는 엄청 네. 좋을 거야. 네. 앞으로 좋을 건데 그래도 축복해줘. 너 나 축복해서 잘 된다 해도 괜찮잖아.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 엄청 대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라투스트라가 굉장히 지금 네. 희망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산속에서 10년 동안 공부만 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대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음, 이 부분을 통해서는. 그렇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넘치려 하는 이잔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이잔은 이제 자라투스트라죠. 네. 그다음에 황금빛 물이 나온다는데 이 황금빛 물은 네. 그 미덕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미덕이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이라는 개념이 네. 자라투스트라에서는 미덕과 관련된 개념으로 나와요. 어, 나중에 이건 1권 22장에서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미덕과 관련된 거, 미덕과 관련된 올바른 것들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올바른 이해의 기쁨이 주는 그 빛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어, 볼 수 있죠. 근데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 구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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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게요. 네.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길 바라고 나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저물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를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여기도 거의 다 끝이 났죠. 근데 여기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이자는 자라투스트라를 말하고 비워지길 바란다. 이 음, 얘기는 곧 나는 알을 나누길 바란다 이 얘기고 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네.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잔이 이 비워지는 말이 게 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단이 비워지는 게 인간이 된 건 아니고 네. 자라투스트라가 도시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서 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길 바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인간이 그러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좀 봐야 될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지만 해석을 해본다면은 네. 일단 자라투스트라는 그 산에서 네. 도시를 향해 가죠. 네. 네. 고향으로 향해 가는데 네. 이 과정을 두고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네. 부조리한 사람들이 살아요. 음, 네. 이걸 두고서 자라투스트라는 뭐라고 하냐면 원숭이라고 그래요. 어, 음, 원숭이가 사는 곳인 거예요. 네. 근데 자라투스트라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어, 뭘로 구분하냐면 네. 원숭이, 네. 원숭이 같은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어, 위버맨시, 네. 초인으로 번역되는 위버맨시,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는 달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네. 이 자라투스트라가 네. 위버맨시는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는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 위버맨시를 알리는 전령이라고 그래요. 전령. 위버맨시를 알리는 전령이다 나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버맨시는 아닌데 도시가 부조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원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 사람들을 벗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원숭이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다리에 해당되는 인간이었어요. 네.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는 다리에 해당되는 인간인데 네. 이 다리에 해당되는 인간이 다시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어, 도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된다라는 얘기는 네. 이 사회 속에 있는 도시 속에 있는 인간이 다시 된다. 네. 이전에는 산 속에 있는 인간이었는데 네. 나는 도시에 있는 인간이 되러 간다. 네. 그걸 내가 바라고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거. 자라투스트라가 네. 30살에는 네. 이 도시형 인간, 네. 도시형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산으로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왔잖아요. 네. 그쵸? 산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쵸. 처음에 말했잖아요. 자라투스트라가 네. 40살이 돼서 마음이 변했다. 아, 맞아요. 네, 이 변한 게, 네. 아, 나 도시에 속한 인간, 부조리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도시에 속하는 부조리한 인간 속에 있고 싶지 않아였는데, 네. 이제 나는 어떠냐? 사회에 속한 인간이 되고 싶어. 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회에 속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이제 그게 네. 부조리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바른 삶을 지닌 채로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변화된다. 나 사회에 적응해서 되겠다. 이게 원숭이가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원숭이들처럼 도시에 사는 인간이 되겠다 이거예요. 도시에 사는 인간. 음, 네, 도시에 사는 인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봐야 맞아요. 음, 다리채로 산으로 갔었는데, 네. 이제 나는 도시로 갈 거야. 원숭이 같은 음, 인간이 될 거야. 이런 거죠. 왜냐면 이 도시에는 원숭이 같은 인간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 지금 보면 근데 더 서문의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도 이제 한편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어떤 거요?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저물음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이제 그 네, 네. 중년의 그 뭐지? 중년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년의 삶? 늙어간 중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저물음이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거든요. 저문다는 게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거였잖아요. 태양이 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 과정에 대해서가 다뤄지는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 내려가는 네. 것,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루겠습니다. 근데 네.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음, 이 시점,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성장하는 시점은 안 나타나요. 다 생략해 여기만 버렸네요, 나타나요. 책에서. 예, 여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음, 보통 소설은 이제 10대 젊은 남자나, 그러니까 소년만 하는, 음, 보통 이제 젊은 주인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젊은 그쵸. 주인공이 성장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네. 짜라투스트라는 1800년대 쓰인 건데도 되게 특이한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쓰인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 이유가 이제 3부에서 나오긴 하는데, 네, 이 3부까지 가야 볼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설정이 잡힌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있긴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죠. 되게 독특한 설정의 소설 같아요. 그쵸. 네, 그것도 음, 원래 보통은 이제 나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뭐 다른 소년 만화나 뭐 소설에서는. 그런데 네. 얘는 저물음이 네.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쵸. 이제 막 이제 죽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의 어, 모습을 담고 있죠. 와, 진짜 명작이긴 하네요. 비- 그래요. 네, 기존하고 완전 다른 다른 설정이라서 그래요. 설정이니까 원래 보통은 저렇게 저물음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저물음이 시작된다는 표현도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어, 해서 서문 1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짧은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과연 빨리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자라투스트라의 여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라투스트라가 앞에서 되게 굉장히 네.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셔서 대충 어떤 건지는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네.